네, 성의의 선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00개가 넘게 한국으로 보낸 이른바 오물풍선에 대해서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비꼬면서 성의의 선물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자, 민지숙 기자 리포트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그 의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남 거창의 한 논에서 5m 높이의 대형 풍선 2개가 비닐봉지가 매달린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북 영천에선 폐비닐 더미와 오물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도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군과 경찰이 출동해 내용물을 수거했습니다. 군이 포착한 대남 풍선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0개 이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북한은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남쪽으로 내려보낸 직후 서해 연평과 강화, 인천 해상 등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실시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오물풍선과 관련해 담화를 내고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을 주워 담아야 한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북한은 또 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맞서 우리 군이 전투기를 동원해 타격 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서 좌시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고 비난하며 도발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연이은 남한 때리기,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해올지 그 수위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그럼 외교안보 관련 전문가인 김열수 실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정리해 보면은 오늘 오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좀 발사를 대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쐈었고, 27일에는 그저께죠? 한 3일 됐군요. 정찰위성 발사했고, 그리고 그제 오물풍선까지 날려보낸 건데, 자 이렇게 다양하게 도발하는 이유 뭔가요? 27일 날 북한이 자기네들이 말하는 정찰위성 발사를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충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면을 전환해야 되는데 대내적으로 국면 전환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대외에서 희생양을 찾는 거죠. 그 희생양을 찾는 과정 속에서 한국에 대해서 오물풍선도 보내고 또 전자교란도 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 지금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하고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예, 많은 것 중에서 이 오물을 담은 뭐 네. 인분까지 들어갔다고 하고 뭐 개에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런 걸 담은 이유는 뭔가요? 그 이제 북한 스스로가 볼 때 우리 한국이 이제 보내는 그런 전단이나 USB 같은 것을 물건 짝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오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그걸 오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걸 정의를 할 때 그러니 우리가 진짜 오물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에서 날려보낸 거에 거기에 정말 그 오물이 들어있는 것이죠. 네, 전국 각계 보면 각지에서 한 300개 가까이 그 오물풍선이 네. 발견됐다고 하는데 실장님은 이런 사람을 예전에 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전에도 보면 뭐 1년 통틀어 가지고 많이 보내봤자 이제 다 합하면 한 200개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보낸 것은 처음이고요. 지금 이제 발견된 것만 그 정도 숫자니까 아마 산속에 떨어지거나 그런 것까지 다 합해서 수거를 하다 보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김여정의 담화 속에 그 답이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이 보내는 거에 수십 배만큼 오물을 한국으로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 자유 북한 연합 이런 데서 북한으로 대북 전단이나 이런 것 대형 풍선을 통해서 보내면 거기 수십 배 해당되는 만큼 다시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의 여동생인데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말씀했다시피 표현의 자유다. 이게 성의의 선물이다. 자, 이 국가 대 국가로 뭐 저희가 인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비꼬듯이 나오는 속내가 뭘까요? 그 김여정의 담화는 우리가 이제 많이 접했잖아요. 굉장히 그 비아냥거리는 그 수준이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고 하면은 서러울 정도의 그런 비아냥을 하는데요. 예. 그런 비아냥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설득이 되면 좋은데 오히려 지금 반발만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아냥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한국이 보내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사실상
사실에 근거해주고 북한 주민들한테 정보를 유입하는 것을 자기도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을 했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것은 오물을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비아냥 그림 속에서도 우리가 간취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제 우리 한국이 보내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허.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풍선, 오물 풍선 자세히 보면은 일단 네. 기폭 장치 달려 있었고요. 타이머까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어떤 곳에 갔을 때 펑 하고 터지게끔 피해를 좀 극대화시키려는 의도가 네네.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만약에 이게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생화학 물질이 만약에 담겼다면 굉장히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혹은 나중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면 피해 입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온 게 이제 오물이긴 한데 그래서 군에서 이제 제일 먼저 조치한 것이 거기에 이제 투입하는 그 병력들을 어떤 그 전문가들을 투입을 했냐면 화생방 처리반 그리고 폭발물 처리반을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속에 북한은 오물이라고 하지만 정말 화학물질이나 생물학 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오물이 화학물질이나 생물학 물질 오염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폭발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인들 또는 우리 그 국민들께서는 거기에 손대지 말아라. 손대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폭발물 처리반하고 화생방 오염반이 가가지고 이것을 이제 처리를 한 거죠. 앞으로도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북한이 이번에 이런 그 풍선, 소위 말하는 오물 풍선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역에 이걸 뿌린 거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 이 속에 화학 물질이나 생물학 물질 또는 폭발물 같은 것을 넣어서 전역에 뿌릴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 대한민국한테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주의 깊게 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이번 미사일 공격, 풍선 테러 한 걸 두고서 일각에서는 네. 북한이 이거 하이브리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쟁 예행 연습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요. 하이브리드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이브리드라는 게 저기 얼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박이 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규전과 비정규전, 첨단 무기와 재래식 무기, 그리고 이제 그 살상 무기와 비살상 무기 이걸 섞어서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하이브리드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이제 오물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도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하이브리드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무슨 전쟁 예행 연습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는 우리한테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예. 또 하나는 북한이 오늘 아침에 서북도서 일대에서 이제 GPS 전파 교란 공격까지 했거든요. 자, 이 GPS 전파 교란까지 했다는 것, 남한의 우리나라의 혼란을 좀 가중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이긴 하는데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GPS 교란은 이제 지난번 3월달에 우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자유의 그 방패죠, 프리덤 실드 훈련을 할 때 북한이 GPS 교란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인데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자동차 운전들을 많이 하실 텐데 자동차 운전하는 게 전부 다 GPS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자동차만 GPS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우리 어선들 그것도 다 GPS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항공기 그것도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심지어 미사일도 GPS에 의해 가지고 가이드가 돼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전파 교란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원래대로 자기 목적한 대로 못 찾아간단 말이죠. 자동차도 못 찾아가고 배도 이제 못 찾아가고 비행기고 제대로 착륙을 못 하고 미사일은 다른 데로 가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데 대한 것을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 한국을 향해 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기술을 축적시키고 나중에 유사시에 이것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죠. 네, 우리 군도 적정하게 대응해야겠다 이런 상황.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